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단 하나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사실을 더 또렷하게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는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크게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사람들이 가볍게 대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조선의 위대한 실학자 정약용은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분명한 답을 남겼습니다. 존중은 요청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다. 정약용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18년 동안 유배를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라남도 강진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권력도 없었고 지위도 없었고 세상의 중심에서도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를 감시하던 사람들조차 그를 존중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정약용에게는 단 하나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가볍게 다루지 말라. 사람들은 자신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금방 알아봅니다. 자신의 시간을 아무렇게나 쓰고 자신의 말을 아무렇게나 흘리고 자신의 삶을 아무렇게나 소비하는 사람을 세상은 결코 무겁게 보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자신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글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고 책을 쓰고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쓴 책은 무려 500권이 넘습니다. 세상이 그를 버렸지만 그는 자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태도가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었습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가진 사람을 존중합니다.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사람이 가벼워지는 것은 재산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기준이 무너질 때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이 기준을 잃어버립니다. 예전에는 분명히 지키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흐려집니다. 말이 가벼워지고 약속이 느슨해지고 하루의 리듬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존중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목소리가 아니라 삶의 무게다. 세상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말보다 강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사람에게 아래로 보이지 않으려면 말을 세게 할 필요가 없다. 대신 삶을 단단하게 살아라. 이 말은 아주 단순하지만 인생에서는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삶을 단단하게 사는 일은 하루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하루를 아주 엄격하게 관리했습니다. 아침에는 생각을 정리했고, 낮에는 글을 썼고, 저녁에는 배움을 정리했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그는 스스로를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감시하던 사람들조차 그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높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삶으로는 자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납니다. 젊을 때는 말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삶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평생 이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사람이 존중받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존중은 오랜 시간 쌓여가는 것입니다. 말보다 태도에서 쌓이고, 주장보다 중심에서 쌓이며, 목소리보다 하루의 질서에서 쌓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을 가볍게 다루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바꾸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하루에 삶에서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정약용의 삶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는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가지만 기억해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절대 함부로 못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을 가볍게 다루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지키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절대 작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더 깊어집니다. 더 존중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며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쉽게 대할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은 당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삶이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마지막까지 이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세상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이 만든다. 그리고 그 품격은 결국 당신의 하루가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신을 가볍게 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왜 자신을 가볍게 다루기 시작할까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누구나 자기 삶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지키려고 했고, 약속을 소중히 여겼고, 말 한마디에도 조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그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 이 작은 타협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삶의 중심이 조금씩 흐려집니다. 정약용은 이 변화를 아주 날카롭게 보았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큰 사건 때문이 아니다. 작은 흐트러짐이 오래 쌓일 때 사람은 가벼워진다. 이 말은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품격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조금씩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배지에서도 자기 삶을 절대 느슨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배라는 말을 들으면 절망을 떠올립니다. 세상에서 버려진 시간, 아무 의미 없는 시간,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전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유배를 자신을 다시 세우는 시간으로 사용했습니다. 강진의 작은 초가집에서 그는 매일 글을 썼습니다. 매일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매일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그가 쓴 책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이 모든 책들은 바로 그 유배지에서 쓰여졌습니다. 세상은 그를 밀어냈지만 그는 자기 삶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태도가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감시하던 관리들이 점점 그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글을 읽고 싶어 했고, 그의 생각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돈이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이 자기 삶을 가볍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보면 본능적으로 알아봅니다. 저 사람은 자기 삶을 허투루 살지 않는 사람이다. 그 순간 사람들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존중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크게 되는 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가 아니다. 자기 마음을 낮추지 않을 때 사람은 커진다.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은 가난이 아니라, 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작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사람이 자기 삶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세상도 그 사람을 가볍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람이 자기 삶을 단단하게 지키면 세상은 그 사람을 쉽게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약용의 삶은 하나의 조용한 증거입니다.
존중은 말로 얻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잃습니다. 힘도 줄어들고 지위도 사라지고 사람들도 하나둘 멀어집니다. 하지만 절대 잃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삶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단단하게 서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결코 작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존중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며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품격이 있다. 그 말은 세월이 그 사람을 깎아내리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세월 속에서도 자기 삶의 중심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가지만 기억해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존중할지 아니면 가볍게 대할지는 세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결코 작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그 사람의 삶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게가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은 결국 아주 분명합니다. 사람은 겉으로 세 보이기 때문에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속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존중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직함이 나를 대신해 주기도 하고 직장이 나를 설명해 주기도 하고 바쁘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이 나를 쉽게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것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이름 앞에 붙던 자리도 조용히 없어지고 누군가 먼저 찾아오던 일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끝까지 나를 지켜주는 것은 내가 살아온 태도와 내가 지켜온 기준뿐이라는 것을 정약용은 바로 그 점을 유배라는 가장 외로운 시간 속에서 몸으로 증명한 사람입니다. 사람들과 멀어졌을 때 그는 사람을 탓하는데 자기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틀렸다고 날마다 분노하는데 인생을 흘려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억울함이 없었겠습니까? 분함이 없었겠습니까? 자신의 재능과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세월 앞에서 원망이 없었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원망보다 더 큰 것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고독한 자리에서도 배움을 놓지 않고 보잘것없는 환경에서도 하루를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강함입니다. 누군가를 누르는 힘이 아니라 무너질 이유가 충분한데도 무너지지 않는 힘, 그 힘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깊은 무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약용의 삶을 읽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을 덜어내고 무거운 것을 붙잡는 일이구나.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한마디를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지고 사람을 많이 아는 것보다 내 곁에 둘 사람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해지고 무언가를 더 가지는 것보다 이미 가진 삶을 단정히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정약용은 그 단정함을 평생의 공부로 삼았습니다. 그에게 공부란 남보다 앞서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공부는 자기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이었고 자기 생활을 흐리지 않게 하는 일이었고 세상이 흔들려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게 하는 하루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책을 많이 읽은 사람, 이전에 자기를 오래 단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니어의 삶에도 바로 이 지점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외부의 자극보다 내부의 질서가 더 중요해집니다. 무엇을 더 시작할까 보다
지금 내 하루에서 무엇을 바로 세울까가 더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뜨는 시간 하나만 흐트러지지 않아도 삶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식사를 대하는 태도 하나만 함부로 하지 않아도 몸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매일 짧게라도 책을 읽고, 짧게라도 생각을 정리하고, 짧게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생기면 그 사람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변화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가볍게 다루지 않는 사람에게 자연히 생기는 변화입니다. 정약용은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무너진 마음은 거창한 결심으로 다시 세워지지 않는다. 흐트러진 하루를 다시 묶는 작은 습관이 사람을 다시 세운다. 그래서 존중받는 삶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봐 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존중받는 삶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나를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는지 아니면 조용히 추슬러 세우는지 그 차이가 몇 달 뒤의 표정을 만들고 몇 년 뒤의 품격을 만들고 결국 사람들의 태도까지 바꾸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서운함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하고 사람들이 차갑다고 말하고 세상이 너무 빨리 변했다고 말합니다. 그 말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세상은 예전보다 더 성급해졌고 사람들의 관계는 더 얕아졌으며 서로를 오래 들여다보는 여유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필요한 것은 바깥 세상을 붙잡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의 무게를 지키는 일입니다. 세상이 가벼워질수록 내가 더 가벼워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말이 얕아질수록 내 말까지 가벼워지면 안 됩니다. 관계가 쉬워질수록 내 태도까지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정약용은 바로 그런 시대를 뛰어넘는 기준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사람은 상황이 좋아서 품격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나빠도 기준을 놓지 않을 때 비로소 진짜 품격이 드러난다는 것. 그래서 진짜 존중은 편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 때 어떻게 말하는가, 억울할 때 어떻게 버티는가, 외로울 때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가, 그 안에서 사람의 무게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본 사람들은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단단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강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시끄러운 사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더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더 조용히 자기 삶을 지켜내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정약용이 보여준 위험은 칼 같은 표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무너질 수 없는 생활의 질서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살아낸 하루로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하루들이 결국 그의 이름을 오래 남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거창한 업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이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 하루가 흐트러지지 않고 내 말이 가볍지 않고 내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존중받을 이유를 자기 안에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누군가에게 어떤 말투로 대했는지, 서운한 마음을 어떻게 다뤘는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삶을 만들고 당신의 품격을 만들고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조용히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강해 보이려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눌러 존중을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정약용처럼 하루를 단정히 살고 마음을 함부로 풀어놓지 말고
배움을 멈추지 말고 자기 기준을 조용히 지켜가십시오. 그렇게 살아낸 시간은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 시간들은 당신의 얼굴에 남고 말투에 남고 눈빛에 남고 삶 전체의 분위기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은 설명할 수는 없어도 느끼게 됩니다. 저 사람은 쉽게 볼 사람이 아니라고, 저 사람은 소리치지 않아도 무게가 있다고, 저 사람은 많이 드러내지 않아도 삶의 중심이 있다고. 바로 그때 정약용이 말한 존중이 비로소 완성됩니다. 요청에서 얻는 존중이 아니라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존중, 꾸며서 만드는 품격이 아니라 오래 지켜온 기준에서 나오는 품격.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삶이 조금 흐트러졌다면 다시 묶으면 됩니다. 마음이 조금 약해졌다면 다시 세우면 됩니다. 하루가 조금 무너졌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희망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느냐보다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다시 깊어질 수 있다는 것, 다시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시 존중받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억해야 할 말은 이 한마디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힘은 남을 이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끝까지 가볍게 다루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 기준을 지키는 사람은 세월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관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외로움 속에서도 자기 품격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결국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더 조용해지고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조용한 힘이 사람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세상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결국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은 큰 실패가 아니라 작은 흐트러짐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람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도 거창한 기회가 아니라 다시 바로 세운 하루의 기준이라는 것을, 정약용의 삶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유배라는 긴 세월 속에서도 자기의 하루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가도, 환경이 초라해져도, 세상이 등을 돌려도 자기 삶의 질서만큼은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도 그의 이름은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더 무거워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사람은 세상이 알아봐 줄 때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기 삶을 지켜낼 때 비로소 깊어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삶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는지, 어떤 태도로 시간을 사용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자신을 다루었는지, 그 모든 것이 조용히 쌓여 당신의 삶을 만들고 당신의 품격을 만들고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너무 조급해하지도 마십시오. 존중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단단하게 살아낸 시간은 결코 사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자신을 가볍게 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시간도, 당신의 말도, 당신의 마음도 조금 더 소중하게 다루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절대 작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존중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람들은 당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쉽게 볼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에게는 삶의 무게가 있다. 바로 그것이 정약용이 말한 진짜 존중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단 한 가지라도 마음에 남는 문장이 있었다면 앞으로의 하루에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 채널이 이런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더 깊은 이야기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